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대입 정시전형 고3 교원대상 설명회에서 의학계열 분석을 맡은 세화고등학교 교사 정창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의대부터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 약학대까지 총 5가지의 단원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학 및 약학 계열 지원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복잡해지고 수능 체제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입시 환경 변화 사항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요. 서울 16개 대학에서 정시 모집의 인원이 증가가 당연히 의학 계열에서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가장 이슈인 37개 약학대학의 정시 모집을 실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까지는 수학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로 인해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즉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성적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2월 인원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상과 달리 올해 높은 수능 난이도로 인해서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능 고득점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특히 일괄 합산 전형에서 먼저 합격함으로 해서 이렇게 정시에 이탈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학별 반영 지표와 반영 비율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와 같이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표준 점수와 백분위에서 원점수당 지금 예상되고 있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백분위 같은 경우에는 점수 폭이 원점수에서 폭이 8점에서 5점까지 같은 백분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가 3개 영역을 반영한다거나 과탐을 1개 과목만 반영하는 이러한 특정 대학에 대해서도 반드시 자신의 유불리를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단순한 표준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대학별 환산 점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이미 이전 학년도부터 계속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들에 대한 각 대학별 환산 점수를 통해서 자기가 그 표본 집단 안에서 석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오는 센 진학 프로그램을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대학별 전형 방법 및 특이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인문 및 자연계열을 분리해서 모집을 한다거나 또는 영역별 가산점 여부를 확인을 한다거나 또는 면접 또는 최종 수시 2월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정시 모집 인원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의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의 주요 변화 사항을 제가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시 모집 인원 증가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비 최초 모집 인원 대비해서 77명이 증가를 해서 1205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올해 수시 2월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증가폭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시 모집군의 변화가 있는데요. 서울대학교가 나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연세대나 고려대 등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 일부 대학들은 이러한 군 이동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각 가군과 나군, 다군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나군 같은 경우에는 건대 글로컬 캠퍼스가 신설이 됐고
그 다음 다군에서 선발되었던 카톨릭 관동대 의대 같은 경우가 나군으로 모집군을 변동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시 경쟁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점차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6.26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시 2월 인원 변화인데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영역에서 또 영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되는 게 최저 5.5%에서 7%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선택 과목 과탐의 경우에도 8개의 과목이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4개 영역이 이렇게 수능에서 모두 어려웠던 적은 거의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수시 2월 인원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최근 3년간 모집군별 모집 인원 및 경쟁률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가군의 경우에 2020학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4.14대 1에서 3.76대 1로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모집 인원 자체가 633명에서 710명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지원자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모집 인원 증가로 인해서 가군은 경쟁률이 다소 낮아졌지만 나군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살짝 감소를 하면서 지원 인원은 비슷하게 1890명대에 있던 인원들이 1900명대까지 올라가면서 5.51대 1로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군 같은 경우에는 251명에서 256명으로 거의 비슷한데 지원한 인원이 약 300명 정도가 증가하여 경쟁률이 14.19대 1을 보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의 고득점 학생들이 한 번쯤은 전부 다 지원을 하거나 또는 의대를 고집하는 학생들은 가나다군 모두 의대를 지원함으로 해서 이러한 경쟁률이 올해 같은 경우에 수능 난이도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경쟁률은 최소 2021학년도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시 모집군 변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군의 경우에는 가천대, 카톨릭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이 한양대가 서울대의 나군 이동으로 인해서 가군으로 이동이 되었고요. 나군의 경우에서는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이화여대, 중앙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건국대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군을 보게 되면 모집군이 강원대부터 충남대까지 전체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 나군도 영남대, 원광대, 을지대, 충북대, 한림대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모집 대학 수를 살펴보면 가군은 18개 대학이 되겠고요. 나군은 13개 대학, 다군은 8개 대학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집 인원 변화로 인해서 이런 가군과 나군, 다군에서 어떠한 지원 전략을 찾아야 할까라고 예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나군에 보면 서울대, 경희대, 중앙대, 이화여대 정도까지의 인원이 예전에는 가군에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 한양대 인원까지 합쳐져서 이 두 개의 군에서 서로 지원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상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군에서 모집군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대와 가천대, 경북대, 충남대, 전남대와 같이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실제 수능 성적에서 합격선을 보게 되면 결코 낮은
의대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나군에서 이러한 지방거점 국립대만큼의 합격선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부산대, 연세대, 미래, 한림대, 충북대까지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건국대가 어떤 위치에 합격선을 유지할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고요. 오히려 가군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의대 중에서만 하위라고 얘기하는 하위에 약간 낮은 합격선을 갖고 있는 의대가 더 많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안정 지원을 하는 학생과 그 다음 일명 메이저 의대라고 하는 가장 높은 상위 의대에 상향 지원하는 학생들이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군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유지할 것이고요. 가군과 나군에서 어느 정도 안정 지원을 할 때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능 성적의 실채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2월 인원까지 세부적으로 따져야만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지원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모든 선생님께서는 이번 의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수능 실제 원서 접수하는 전날까지 또는 그 당일까지도 계속해서 나오는 분석 자료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3년간 모집군별 수시 2월 인원 변화를 보게 되면요. 2019년도에 211명으로 많아졌다가 2021학년도로 가면서 2019학년도 대비 2월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난이도는 국어의 경우 화법과 작문과 언어의 매체들이 지금 현재 예상 원점수 등급 컷이 84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난이도가 높았던 적이 2019학년도입니다. 국어의 1등급 원점수 컷이 84점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같은 백분위 점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다음 표준 점수가 워낙 높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수학이나 과탐에서 성적이 다소 낮게 나오더라도 국어 성적에서 많이 도움을 받아 이런 부분들의 약점들이 보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 2022학년도 수능도 마찬가지 2019학년도의 국어 난이도와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는 2월 인원도 충분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2022학년도 정시 대학별 수능 반영 지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은 총 16개 대학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가톨릭대부터 한양대가 되겠고요.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경북대부터 전북대까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구 가톨릭대학은 과학탐구에 과학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준 점수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지금 전국 8개 대학이 있고요. 나머지 전남대, 충북대,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쓰고 있긴 하지만 수능 영역별 전국 최고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이러한 자체적인 변환 표준 점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경상국립대나 고신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와는 조금 다른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는 당연히 국어 성적을 잘 본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세 번째, 백분위 반영 대학은 전국 11개 대학, 가천대부터 해서 조선대까지 있습니다. 이 백분위 대학이 올해 가장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도 92점부터 98점까지 약 6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같은 백분위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표준 점수를 반영하지만
과학탐구 두 과목만큼은 백분위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백분위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백분위 점수를 갖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경쟁률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입시 자료와 센진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대학별 수능 반영 비율을 모든 39개 대학을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국어의 난이도가 상상 이상으로 또 학생들이 매우 충격받을 정도로 난이도가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도 잘 본 학생들이 있게 됩니다. 국어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은 총 7개 대학이 되겠는데요.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을지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역의 성적보다 국어 영역의 성적이 높게 된다면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국어와 수학을 7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총 5개 대학이 있는데요. 가톨릭대학,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가 있습니다. 전남대와 전북대 국어를 보게 되면 국어 30% 이상이 되는 전남대, 전북대, 국어 수학에서도 전남대, 전북대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국어와 수학, 그 다음 과탐을 30, 40, 30%로 반영하기 때문에 국어 30% 이상 대학과 국어 수학 70% 이상 대학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수학과학 70%에도 이러한 전남대와 전북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현재 여러 학교들의 성적대를 대략적으로 조금 파악을 해본 결과 자연계열의 최상위권 학생들에서 수학 성적은 어느 정도 지켜진 것이라고 자기 점수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국어 성적과 과학 성적에서 수학 성적만큼 재학생들이 자기의 성적만큼을 지켜내지 못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진학 지도를 하실 때 각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학생들에게 국어 성적과 과학 성적의 반영 비율에 따라 유리한 대학을 세심하게 찾아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에서 가산점 부여와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탐구와 그 다음 또는 기하나 미적분 선택을 했을 때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화학2나 생명과학2를 응시한 경우엔 7%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단국대 천안과 동국대 경주,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 즉 과학2 과목 선택을 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기하 또는 미적분 선택 시 10%, 과학탐구 선택 시 10%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면접 또한 성적을 실제 반영하는 대학이 3개 대학으로 가톨릭 관동대와 아주대, 연세대 서울 캠퍼스가 이렇게 성적을 실제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3개 대학은 1단계를 통과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접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격성 여부만 따지는 대학으로는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울산대, 인제대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다중미니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은 울산대와 인제대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대학도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22학년도 의대의 경우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받은 점수가 수학, 그 다음 과탐 뿐만 아니라 국어에서의 난이도가 높았던 부분들을 고려해서 자신이 유리한 대학이 어딘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분위 반영 대학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원서 접수 전날까지 경쟁률 추이를 보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치의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치의대 정시 모집 고려사항을 보게 되면 서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가고요. 교과 이수 가산점 부여라고 적인성 면접이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교과 이수 가산점 부여는 모든 학생들이 최대 2점을 다 맞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대에서는 반영 비율이 영어를 감소하고 수학과 과학의 반영 비율을 높였고요. 단국대 천안과 경희대, 연세대 서울,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슷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다만 연세대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군을 이동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치의대는 모집 인원을 제외하고 작년과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작년과 근거해서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3년간 모집군별 모집 인원 및 경쟁률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0학년도에 대비해서 2021학년도에 보게 되면 경쟁률이 4.99대 1에서 5.61대 1, 6.11대 1에서 6.28대 1, 즉 가나 다군에서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의대에 쓰는 학생들이 보통 가나다군에 의대 세 곳을 모두 지원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에서 치의대를 끼는 한 군데를 지원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향도 고려가 되었는지 가나다군에서 치대의 경쟁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모집군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연세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치의대는 경희대와 서울대 치전원이 있게 됩니다. 나머지 가군에서 경북대, 부산대 치전원, 전남대 치전원, 전북대, 조선대 이 대학들은 모집군을 유지를 했습니다. 나군에서는 단국대와 원광대가 유지를 했고 다군은 변함없이 강릉 원주대에서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와 마찬가지로 치대까지의 같이 종합해서 살펴를 보게 되면 확실히 가군에서 대학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진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군의 지원 전략과 나군의 지원 전략이 예전과 다르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 변화를 살펴보면요. 가군에서는 122명, 나군은 130명이 되겠고요. 다군은 작년과 같이 20명입니다. 이 인원들은 최초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발표되는 수시 2월 모집이 포함된 최종 모집 인원을 살펴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2월 인원을 보게 되면 2019학년도에 93명이었던 2월 인원이 2020학년도에 31명으로 대폭 감소를 하였고 2021학년도에는 44명으로 소폭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의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어의 난이도나 수학의 난이도도 높아지면서 2019학년도에 준하는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선생님들께서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에 정시대학별 수능 반영 방법을 보게 되면요. 지금 보면 수학 성적들이 자연계열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높게 자기의 점수를 지키다 보니 지금 보면 가장 높게 반영하는 단국대 천안의 40%, 서울대 치전원의 40%, 그 다음에 보이는 전북대에서의 40% 이런 대학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 치대도 마찬가지지만 국어와 과탐의 성적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영어의 1등급 비율 자체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과 같이 12%와 가까이 되었을 때는 영어의 영향력이 작을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처럼 5점대 후반부터 7% 사이에 형성이 된다면 분명히 영어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반영 비율도 반드시 고려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대의 경우에는 의대와 다르게 모든 전형 방법이나 모집 방법들 자체가 작년과 유사합니다. 다만 서울대 치전원이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연세대 서울과 경희대가 각각 연세대는 가군으로 경희대는 나군으로 이동한 점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치대의 경쟁률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치대의 경쟁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대보다 자신의 성적이 조금 낮다라고 판단해서 안정 지원을 치대 쪽에서 한다면 치대의 경쟁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대와 마찬가지로 수시 2월 인원이 많아진다면 이러한 경쟁률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의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장 예측하기가 힘든 대학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의대 같은 경우엔 인문계열 학생들의 선발을 보다 중점적으로 그리고 인문계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능 체제가 바뀌어짐으로 해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고득점자 학생 수가 감소를 하고 자연계열이 상대적으로 고득점자가 많아짐으로 해서 인문계열을 별도로 뽑는 대구 한의대와 동의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인문계열 쪽으로 교차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다 보니까 한의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대와 치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대나 자연대를 특히 자연대학을 생각하고 있던 학생들이 한의대를 지원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면 이 한의대의 성적은 작년과 다른 합격선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한의대 고려사항인 가천대부터 우석대까지 정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한번 선생님들께서는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천대처럼 이렇게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 수학 미적분과 기하 선택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데다가 거기에 가산점까지 부여한다면 인문계열 학생들보다 점수 차이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한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대구 한의대와 동의대 같은 경우밖에 없겠지만 인원 자체가 작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대구 한의대와 상지대가 과학 한 과목을 탐구 한 과목을 반영했던 것을 2과목 반영으로 바꿨고요. 동신대가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추후 세부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의대의 경쟁률이 생각보다 의대와 치대에 비해서 낮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률 자체를 보셔도 지원자가 그렇게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원들의 지원자 대부분이 보통 자연계열을 분리해서 선발하는 대학 한의대를 제외하고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하는 한의대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평균적으로 12.7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한의대 합격선만큼의 인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도 되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얼마나 선호도가 집중할지, 얼마나 지원 대상에 넣을지가 그거에 따라서 경쟁률 변화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경쟁률에 따라서 합격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의대와 치대와 다르게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과 다군에 비해서 나군에 선발하는 모집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경희대, 동의대, 대구한의대, 부산대 한전원, 원광대, 세명대, 우석대에서 이렇게 보면 한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나군에서 보다 다양한 학교들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모집군별 수시 2월 인원도 의대와 치대와 마찬가지 2019학년도에 58명에서 점점 감소해서 2021학년도에는 12명밖에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의대와 치대처럼 수시 2월 인원이 2019학년도만큼 온다면 한의대의 합격선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학년도 정시 대학별 수능 방문형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한의대와 동의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에서 확률과 통계를 아예 지정을 했고요.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한 과목을 아예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 한의대와 동의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한의대를 꿈꿔왔던 인문계열 학생들은 대구 한의대와 동의대 지원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학들을 보게 되면 경희대 나군의 인문이라 할지라도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 과학 탐구를 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문과 자연을 이렇게 교차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자연 계열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인문 쪽으로 지원을 정말 얼마나 할까라는 부분이 예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대를 생각했던 학생들이 자연계열 쪽에서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결정이 되고 합격선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는 계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수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대의 고려사항도 치대와 마찬가지 한의대하고는 좀 다르지만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경북대와 제주대에서 반영 비율이 조금 다르게 되었습니다. 경북대는 영어의 비율을 줄였고요. 대신에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이 수의대의 영향은 이러한 고려사항보다는 지금 약대의 영향이 얼마나 수의대에 미칠 것인가에 따라서 수의대에 이러한 합격선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모집군별 모집인원 및 경쟁률 변화를 좀 살펴보면 수의대의 경우는 특징상 서울대와 건국대를 제외하고 모두 지방거점 국립대에 있습니다. 취업을 중요시하고 지방 학생들 중에서 수능 고득점 학생들이 수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의대, 치대, 한의대와 마찬가지 수의대의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올해 각 지역에 생긴 37개의 약학대의 영향이 어느 정도를 미칠 것인지는 계속해서 경쟁률을 보고 올해가 지나야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간대별 경쟁률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올해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가군에서 6개의 대학 수의학과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나군에선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가, 다군은 예전과 마찬가지 제주대 한 곳에서만 2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이열은 수의대는 대부분 선호도가 좀 높다 보니까 수시 2월 인원 자체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2020학년도에 비해서 19명에서 10명으로 비율만 따지게 되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능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
당연히 수의대에도 마찬가지로 수학과 과탐의 반영 비율이 높게 됩니다. 하지만 국어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서울대를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남대와 전북대가 30%를 반영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올해처럼 이렇게 국어에 대한 성적이 낮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강원대, 건국대 이러한 20%만 반영하는 대학을 볼 수 있겠지만 의대, 치대와 마찬가지 백분위 반영 대학인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인지 아니면 표준 점수에 자체 과탐만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큰 이슈인 약학대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학대의 주요 변화사항은 올해 37개 모든 약학대가 학부 모집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시 모집에서는 74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을 보게 되면 가군에서 327명, 나군에서 353명, 다군에서 60명으로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하는 인원만 보더라도 어떤 하나의 종합대학의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자연계열 쪽에 선발하는 한 개 대학의 정원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 때문에 합격선의 절대 점수는 올라가겠지만 실제 들어가는 석차는 계속 낮은 석차여도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작년과 다르게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시 모집군을 살펴보면요. 가군에서 18개 대학, 나군에서 15개 대학, 다군에서 5개 대학인데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제약학과가, 다군에서 약학과를 선발하다 보니 가나다군을 다 합쳤을 때 37개가 아닌 38개 대학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수능 영역별 반영인데 올해 아무래도 목포대와 순천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목포대는 4개 영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또는 탐구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고요. 순천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또는 영어라서 지금 예상은 국어 과목의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경향성이 많기 때문에 국어를 버린다라면 탐구와 영어 성적에 따라서 합격선의 변화가 예상치보다 훨씬 윗돌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구 가톨릭대나 목포대, 삼육대,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합격선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인문을 모집하는 대학은 인제대에서 3명을 모집하는데요. 확률과 통계를 지정을 했습니다. 정시 모집군과 반영 지표를 조금 살펴보면 가군에서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들이 지금 9개 대학입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는 가군에서 2개 대학이 되어 있고요. 백분위 반영 대학은 지금 가천대, 강원대, 계명대, 덕성여대, 목포대, 조선대로 6개 대학이 됩니다. 나군도 지금 보시면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맞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대 같은 경우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그 다음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어디가 될 것인지, 특히나 백분위 반영 점수까지도 백분위 반영 대학은 조금 더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대, 치대, 그 다음 한의대를 제외하고 가군, 수의대까지 보게 되면 가군에서 이러한 의학계열과 약학계열의 선발 대학들의 수는 가군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나군은 생각보다 적지만 그래도 선발 인원 자체가 큰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군과 나군에서 어떠한 선택에 따라 가군을 선택할 건지 나군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안정지원과 상향지원이 나누게 되겠고, 올해와 같이 수능이 4개 영역이 전부 다 어렵게 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정지원 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나다군에 특히 다군을 제외하고 가군과 나군에서 모두 안정지원하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가군과 나군 중에서
선생님들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과감한 지원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예상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많은 끝까지 모든 선생님들이 머리가 조금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시 모집 인원을 살펴보시면 가군에서 353명을 모집을 하는데 수시 2월 인원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인원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나군에서 특이한 점을 보시면 가군과 나군에서 보면 덕성여대가 정시에서만 40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 나군에서 보게 되면 숙명여대가 62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70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가군에서도 중앙대가 70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 인원이 큰 대학들이 가군과 나군에서 각각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숙명여대와 이화여대에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나군에서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대학을 37개 대학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국어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를 비롯해서 순천대, 다만 순천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어를 선택을 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가 있고요. 국어 수학을 7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가톨릭대, 그 다음 서울대, 목포대, 순천대는 국어 선택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남대, 전북대가 있습니다. 수학, 과학을 70%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은 총 7개 대학이 있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은 의대와 그 다음 한의대를 조금 더 합쳐놓은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탐을 우수한 순으로 5%, 3%로 각각 부여를 하고요. 나머지 단국대, 천안, 동국대, 일산은 과학탐구에 2과목을 선택했을 때 계속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들께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은 아주대의 경우에만 이렇게 2단계에서 실제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의약학 계열의 정시 모집 인원을 보시면 작년과 다르게 약대가 새로 선발이 됨으로 인해서 가군에서는 작년에 923명에 비해서 1252명으로 329명이 증가를 했고요. 나군은 무려 500명 가까이가 증가했습니다. 다군까지도 53명이 증가를 했는데 그 인원을 다 합한다면 900명이 됩니다. 즉 경쟁률이 3대1만 하더라도 2,700명이 되고요. 평균적으로 5대1의 경쟁률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5,000명 가까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그러려면 당연히 그 표본 집단에서 자기의 석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석차를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것은 아무래도 교육청에 나와 있는 센 진학에서 이러한 석차 백분율과 자신이 어떤 대학에서 유리한 석차를 받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할 것이라고 해봐야 된다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입시기관에 있는 자료 가채점 예상을 좀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법과 작문, 언어의 매체에서 보게 되면 같은 백분위를 갖는 점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 백분위를 100점을 주고 있는 예상은 이 입시기관에는 원점수가 92점부터 100점까지 같은 백분위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언어 매체는 91점부터가 되겠고요. 미적분과 기하에서 백분위 99점을 보게 되면 비슷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점수가 높은 지금 보면 미적분에서 98점부터 92점까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간에 95점과 96점, 97점, 98점까지는 아무래도 표준점수 대학이 유리하겠지만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90점대 초반이라든가 80점대 후반인 학생들은
100분위가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분위라고 하는 이 점수는 동점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분위 반영대학을 지원하실 때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의학 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다르게 수학능력 시험의 체제 변화와 학생들이 4개 영역에 대한 체감 난이도가 워낙 높게 느끼다 보니 올해 입시 지도하시기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선생님들께서 1분이라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셔서 분석을 하신다면 선생님들께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끝까지 학생들을 놓치지 않고 정시 모집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